벚꽃이 흩날리는 초등학교 입학식장. 66살의 한 여인이 손녀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섭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이제는 손녀가 유일한 삶의 낙입니다. 학부모 명단을 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춥니다. 김준호.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마 그 사람? 고개를 드는 순간 창가에 서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45년 만의 재회. 하얗게 센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부모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60을 넘긴 나이. 손주의 입학식에서 다시 만난 운명.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주변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를 뚫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이름은 윤이라고 하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불행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처럼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죠.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지내고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큰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작은 아들은 지방에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외롭냐고요? 외롭죠. 밤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이게 남은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에 작은 빛이 생겼습니다. 바로 손녀 지우예요. 큰딸이 낳은 아이인데 정말 귀엽습니다. 7살이에요. 손녀를 보면 제가 왜 사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올해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큰딸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입학식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사실 설렜습니다. 손녀의 첫 입학식이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혼자 가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입학식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지우가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 학교 가요. 그래, 우리 지우 예쁘다. 친구 많이 사귀어야 해. 손녀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봄날이었어요.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참 아름다웠어요. 학교 정문을 지나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실 앞 게시판에 학부모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1학년 3반. 저는 지우의 이름을 찾았어요. 김지우, 학부모 윤희. 제 이름 바로 아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학부모 김준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준호? 그 흔한 이름이지만 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아니겠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고 학부모들이 뒤에 서 있었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서서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어진 주름,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4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김준호.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어요.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주변에서 선생님이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만 보였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담임 선생님 소개, 아이들 인사. 모든 게 기계적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지우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45년 만인데 첫 마디가 뭐였죠? 오랜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손주가 같은 반이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등이 굽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늙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 사람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김준호. 45년 전 21살의 저를 사랑했던 사람. 제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사람.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같은 책을 빌리려다 손이 부딪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준호는 3학년 선배였습니다. 착하고 다정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농구도 잘했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고 캠퍼스를 함께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2년을 사귀었습니다. 준호가 군대를 갔을 때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제대하고 돌아온 준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윤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래,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극렬히 반대하셨죠. 그 남자 집안 봤니? 가난해. 너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어머니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정신 차려.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집안도 괜찮았고요. 어머니는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매일 싸웠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만났어요. 밤이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윤희 씨 탓이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날 밤새 강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울고 서로를 안았어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는 떠났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23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준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열심히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준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행복한지 찾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도 생기고 저도 60을 넘겼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손주의 입학식에서요. 운명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혹시 준호를 만날까 싶어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안 만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 앞을 지나갔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학교 시간에 다시 마주쳤습니다. 교문 앞에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서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준호였습니다. 또 뵙네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조금은 편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네, 손주 데리러 오셨어요? 네. 윤희 씨도요? 그럼요. 큰딸이 바쁘거든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지우와 준호의 손자 민준이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둘이 친구가 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민준이랑 친구 됐어요. 그래, 잘 됐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네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시간 되시면 잠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손주들은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4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그렇게요. 행복하셨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글쎄요. 불행하진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으니까요. 근데 진짜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결혼하고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죠. 근데 가끔 윤희 씨 생각을 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잊으려고 했는데 완전히는 못 잊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그 침묵 속에 4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 씨는, 부인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윤희 씨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러셨어요. 우리는 같은 상실을 겪었더라고요. 같은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쁘니까 자주 못 봐요. 집이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지더라고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66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네, 좋아요. 어차피 손주들 때문에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같이 차 마실까요? 그래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해봤어요.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발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 모습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준호를 만나는 게 설렜어요. 이 나이에 설렌다니 우습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편했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윤희 씨, 그때 왜 헤어져야 했을까요? 저는 쓸쓸히 웃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완강하셨어요. 제 집안이 가난해서였죠? 그게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셨으니까요.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준호 씨도 그랬겠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에서 윤희 씨 편지를 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대하고 청혼했을 때도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근데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프긴 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평범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었죠. 아들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요? 가끔 윤희 씨 생각을 했어요. 특히 봄날에 벚꽃이 필 때면요. 우리 캠퍼스에서 함께 걷던 기억이 났거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살면서도 가끔 준호 씨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윤희 씨, 이제 우리 나이도 많잖아요. 남은 인생 솔직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저, 윤희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때처럼요.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게 고백인가요? 66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요? 준호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저는 준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제 손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들도 같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윤희 씨, 한강변 좀 걸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강물이 붉게 물들더라고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 씨, 여기가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그러게요. 45년 전이네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꽉 잡았어요. 윤희 씨, 저 진심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진실했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처음 입학식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요? 네. 잊었다고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나 봐요.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저도 그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요. 그날 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66과 69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실했어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제게 전화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 행복했습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매일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옷도 신경 썼고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새 옷도 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꽃을 들고 왔어요. 장미였습니다. 이거 윤희 씨 드리려고요. 어머, 고마워요. 예뻐요. 윤희 씨가 더 예뻐요. 준호의 그런 말이 간지러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어요. 준호의 집에서요. 준호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와,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음악을 틀었어요. 오래된 가요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우리 자주 들었었죠. 그때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45년이 지났지만 멜로디는 여전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춤춰 주실래요? 어머, 부끄러운데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천천히 춤을 췄어요. 어설프고 리듬도 안 맞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윤희 씨, 응?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은 마치 꿈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어요. 별빛처럼 은은하게, 달빛처럼 부드럽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깊은 애정이 담긴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들.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들.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윤희 씨랑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시간. 늦었지만 진실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뭐가?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매일 외출하시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봐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려고 그래.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남자 만나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수진아, 엄마 말 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수진아, 들어봐. 지우 입학식에서 우연히 만났어. 옛날에 알던 분이셔. 옛날에 알던 분이요? 그게 중요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를 해요? 나이가 중요해?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안 돼요. 절대 인정 못해요. 수진이는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아들 민수가 찾아와서 실망했다고 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신 엄마는 어떡하고요? 민수야, 아버지 말 좀. 엄마 무덤에 어떻게 가요? 저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는 전화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윤희 씨,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준호 씨는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윤희 씨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갔는데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저 사람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만난대. 환갑 넘어서 무슨 연애래. 자식들 창피하겠어. 나이 값을 해야지. 제가 지나가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괜찮아요? 아니요. 오늘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나 봐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희 씨, 우리 이러지 말까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주변 시선도 힘들고 차라리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야 할까요? 윤희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준호 씨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줄이고 전화도 자제하기로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고요. 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제 마음도 무너졌고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외로웠어요. 왜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문득 남편의 책상이 생각났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서랍이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남편의 글씨였어요. 언제 쓴 걸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윤희에게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죠. 갑자기 이런 편지를 남겨서 놀랐을 거예요. 미안해요. 윤희야, 고맙습니다. 40년을 함께 해줘서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잘 키웠고 평범하지만 좋은 가정을 꾸렸죠. 그런데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첫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가끔 당신이 창밖을 바라보며 먼 산을 보는 표정을 지을 때 나는 알았어요.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지. 봄날 벚꽃이 필 때면 당신이 유난히 조용해지는 것도 알았어요. 괜찮아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당신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요. 당신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의무감으로 나와 함께 살아줬죠. 나도 알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사랑해도 괜찮아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행복하세요. 웃으세요. 그게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했고 용서했고 축복까지 해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큰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엄마, 왜 부르셨어요? 수진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저는 남편의 편지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눈물이 고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이런 마음이셨어? 그래. 아빠는 엄마를 이해해줬어. 엄마. 수진이 울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40년을 의무로 살았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 엄마,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 정말 열심히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아빠랑 살았어. 미안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수진이 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짜 사랑하고 싶어.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어.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마음 몰라줘서.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 아빠도 엄마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행복하세요, 엄마. 수진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았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준호도 아들 민수와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민수도 이해해줬대요. 아버지, 사실 저도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걱정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윤희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준호 씨는요? 저도요. 민수가 이해해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떳떳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네, 이번엔 제대로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다니니까 좋아 보여요. 지우와 민준이가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손주들도 우리를 응원해줬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더라고요. 윤희 씨, 이제 시작이에요. 네, 늦었지만 우리의 진짜 시작이네요. 남은 인생 함께해요. 그래요. 함께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윤희 씨, 응?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첫 꽃잎이 땅에 닿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요. 45년을 기다린 입맞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요. 석양이 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시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집에서요. 준호가 직접 만든 요리였어요. 맛있어요. 윤희 씨가 좋아하니까 기뻐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고요. 따뜻했습니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품었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스물이었어요. 별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은은한 달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깊은 애정이 담긴 시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했어요. 매일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가고 젊었을 때 못한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서로 챙겼어요.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약 먹는 것도 챙기고요. 오늘 약 먹었어요? 아직이요. 지금 먹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해줬어요. 오히려 우리를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엄마 보니까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중요한 건 마음이야.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좋게 봐주더라고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 진짜 보기 좋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늦게 만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어서 다행이에요. 왜요? 젊었을 때는 이런 감정을 몰랐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도 알고 상실도 겪고 나니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불었어요. 준호 씨, 응? 남은 인생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청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어요. 함께라면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윤희 씨,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뭐든 좋아요. 준호 씨랑 함께라면요. 그럼 내일은 영화 볼까요? 좋아요. 이런 소소한 계획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우리는 짧게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랑이지만 후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했죠.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 창피하다고, 자식들 생각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20에 하는 사랑도 60에 하는 사랑도 다 소중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저는 66에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45년을 기다렸지만 후회 없어요.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남편도 축복해줬어요. 자식들도 이해해줬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준호를 만날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남은 인생 내내요. 늦은 사랑이지만 진실한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벚꽃이 피면 우리는 공원을 걸을 거예요. 여름이 오면 바다를 볼 거고요. 가을엔 단풍을 보러 가고 겨울엔 따뜻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예순을 넘어 다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예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진심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하트 모양을 눌러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